이란 고원에 찬란한 문명을 일으키고 최초로 세계 제국을 세웠던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고 싶은 이란인들은 민족 신화를 통해 페르시아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이야기가 조상 대대로 이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نمونستند اما هری چهرگان ها که همه خاندان تیمور بودند. 그 신화와 역사가 만나 탄생한 것이 쿠슈나메입니다. 놀랍게도 이 책에 신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쿠슈나메에는 아랍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페르시아 왕자 압딘이 중국으로 망명하지만 거기서도 어려움을 겪고 신라에 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신라에 온 페르시아 왕자 압딘. 그의 눈에 비친 신라는 온갖 꽃들이 만발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신라왕 다이후르는 페르시아 왕자 압딘의 처지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환대합니다. 압딘 왕자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꺼리는 관습을 깨고 신라왕의 부마가 되는데요.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라랑 공주입니다. 신라왕의 딸 30명 중에서 파라랑을 찾아내는 시험을 통과하고 맺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신라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던 페르시아 왕자 압딘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신라 공주 파라랑은 아들 페레이둔을 낳는데요. 훗날 페레이둔은 아랍군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영웅이 됩니다. 이역만리 떨어진 이란에서 신라 이야기를 찾는 일은 그동안 몰랐던 이란 역사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구전되어 왔던 민간설화에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지리적인 발견이라든가 이러한 사실들이 가미가 돼서 쿠슈나메라는 문학 작품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슈나메에서 페르시아 왕자 압딘이 최후의 망명지로 찾은 곳은 신라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 공주와 결혼하고 그 아들이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는 영웅이 된다는 이야기. 과연 이 이야기는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천년왕도 경주.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괴릉 앞에 무인석상이 서 있는데요. 키가 2m 50cm가 넘는 엄청난 거구에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높은 코에 깊은 눈, 덥수룩한 턱수염을 가진 얼굴은 한눈에도 우리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외관도 특이합니다. 머리에는 띠를 두르고 허리엔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서역인의 모습입니다. 경주박물관 앞들에 있는 대형 석조 유물.
발견 당시 이 유물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문양 때문이었습니다. 나무를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새가 마주보는 입수 쌍조문입니다. 황룡사지터에서 발견된 은재 장식판에도 입수 쌍조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전형적인 페르시아 문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를 중심에 둔다든가 그렇게 해서 양쪽에 동물 또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을 대칭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근데 그런 그 디자인 자체는 전체적으로 범페르시아 문화라고 할까요? 페르시아 사산조 내지는 서구도 쪽에서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 그리고 한국에까지 전달된 거죠. 전통 민속놀이의 하나인 격구도 페르시아에서 시작돼 한반도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래전에 전래된 격구는 고려시대에 더욱 성행했습니다. 왕들도 격구를 즐겼는데 특히 의종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쿠시노메의 신라왕과 페르시아 왕자가 격구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신라공주 파르랑에게 마음을 빼앗긴 페르시아 왕자 업틴이 신라왕 타이후르와 친해지기 위해 격구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오, 인자하신 폐하, 제가 격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만일 뜻이 있으시다면 내일 함께 어울려 경기를 해보실까요? 다음 날 페르시아 왕자 업틴은 신라왕 타이후르와 편을 가르고 격구 시합을 합니다. 격구에 능한 페르시아 왕자는 자신의 편이 일방적으로 신라 편을 이겨 신라왕의 체면이 상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양쪽 나라 선수들을 절반씩 섞어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란에서 사람들에게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는 알리 어거이시. 쿠슈나메에 등장하는 격구 장면은 긴장감 넘치고 흥미진진한데요. همی آبتین بود با یک دو دست ببردند تیهوریان شادمند وزان پس در آمد برافراخت یال برانگیخت اسب آن یل بی همال ز چوگان چنان داد پرتاب گوی که نیز آبتین را ندیدند 중국의 고도 시안. 3000년의 도시 역사 중 절반 이상 제국의 수도였고 당나라 때는 장안으로 불렸습니다. 전 세계의 문물과 사람들이 줄지어 몰려들고 퍼져나가던 국제도시였습니다. 당나라 고종의 아들 장회태자의 묘. 무덤 입구에 당시 페르시아와 당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게 교류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벽화들이 있는데요. 격구 경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격구는 당나라 사람들이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를 할 때 말꼬리가 공을 치지 않도록 꼬리를 묶은 모습까지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당나라에서 격구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고 황제가 직접 권유해 궁중과 사대부 사이에서 널리 유행했다고 합니다. 我们看一下这幅壁画，长度大概是12米，前面有这个几个人在一块这个马上继续运动，而且后面后山远山还有一些观众在旁边这个观看。中国的文献记载呢，就说是在唐长安城的这个大明宫，还有一个含元殿修建了一个非常大的这个球场，说明当时这个运动在唐代宫廷里边是非常盛行的。 반대쪽 벽에는 외국 사신들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당나라 황제를 아련하러 온 외국 사신들 가운데 서역 사신과 신라 사신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我们看第一位的这个人的这个服饰啊，我们根据这个唐代资料来这个研究的话，他是一个东罗马帝国的这个使节。第二位呢，就是一个这个应该是高丽人的形象。高丽人的形象，就是我们现在把它称为啥？就是新罗使者。 就说是他整个的这个服饰，根据这个文献记载，跟这个唐代这个新罗人的这个服饰形象是一样的。 중국 역사상 최전성기였던 당나라 시절,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곳 비림에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중국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동물 모양이 새겨진 돌기둥입니다. 이것은 대부호의 집에서 말을 묶고 놓는 데 사용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이국적인 석상은 페르시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那像这个呢，就是一个非常典型的一个胡人耍狮的一个造像了。那说到这个胡人呢，其实他呢就是我们现在所说的波斯人了。那他最大的一个特点呢就是鼻头。首先呢，看他的鼻头呢就是高鼻梁了。 세계 각국의 사람과 문물이 모였던 국제도시 장안. 신라왕과 격구 경기를 했던 페르시아 왕자 압딘도 이곳 장안에서 살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왕실에서 즐겼던 격구는 페르시아에서 폴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광장 중에 하나인 이맘 광장. 한때 세계의 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화를 누렸던 이스파한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페르시아에 이어 이슬람 시대에도 세계를 호령했던 영광스런 이란 역사가 고스란히 각인돼 있습니다. 이곳 이맘 광장은 원래 폴로 경기장이 있던 곳인데요. 지금은 골대만 남아있지만 한때는 폴로 경기의 함성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골대 높이가 성인 키를 훌쩍 넘습니다. 높이가 약 2m 50cm. 골대와 골대 사이의 거리는 무려 10m에 달합니다. 당시 폴로 경기장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합니다. 광장을 둘러싼 건물의 2층 발코니에서 일반인들은 폴로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당시 왕이 폴로를 관람했던
알리카프 궁전. 높은 문이라는 뜻을 지닌 알리카프는 이란 최초의 고층 건물로 왕이 귀빈을 맞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광장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더위 때문에 주로 밤에 폴로 경기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폴로 경기가 있는 날이면 낮부터 관람객들이 앞다퉈 광장으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절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던 폴로는 지금도 건장한 이란 남자들의 패기를 보여주는 운동인데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기 있는 스포츠로 정기적으로 경기가 열립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폴로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این جزو تاریخ این کشوره. بیش از 3000 ساله که در ایران چوگان بازی می‌شده. از ایران به پاکستان رفته، چون می‌دونین پاکستان هندینا جزوی از ایران بودن. از پاکستان به انگلیس رفته. توی انگلیس قانونمندتر شده. 우리나라에서 격구로 불린 폴로. 페르시아 왕자 압딘이 뛰어난 폴로 기술을 가졌던 이유가 짐작됩니다. 신라의 페르시아 문물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문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무를 사이에 두고 두 마리 새가 마주보는 입수 쌍조문이 그것입니다. 이 문양을 이란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맘 광장은 세계문화유산으로 건축과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현장입니다. 푸른색 타일이 웅장함을 더하는 이맘 모스크. 왕의 모스크로 유명한 이곳은 이슬람 건축의 최고봉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빼어난 페르시아 건축의 진수가 녹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방에서 소리가 울리도록 만든 정교한 설계 또한 이곳을 명소로 만들었는데요. 완벽한 건축을 지향했던 이란인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맘 모스크 벽에 새겨진 무늬는 꽃과 나무를 중심으로 한 기하학적 문양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기 때문에 동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스크 정문 중앙에 경주에서 본 것과 같은 문양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꽃이 있고 양쪽에 새가 그려져 있는데요. 경주 석조 유물에 새겨진 문양과 흡사합니다. 이란을 대표하는 건물에서 같은 문양을 찾았다는 반가움에 한동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상업 중심지였던 이스파한의 전통시장. 페르시아의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카펫을 짜는 여인들의 섬세한 손놀림은 옛날 페르시아 여인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카펫을 만들고 있는 이곳에선 실의 색을 곱고 자연스럽게 내기 위해 식물 염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카펫에서 가장 중요한 문양 도안 작업은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장인이 직접 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페르시아 카펫의 특징 중 하나가 반복과 태칭 문양입니다. نصف فرشه بعد وقتی بافته میشه این نصفش فرش دیگه در اون ور تکرار میشه. 혹시 카펫에서 입수 쌍조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문양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문양을. ما همین کار در فرش می‌بینید که 500 سال پیش به این صورت دو تا طاووس دوماشون هم بالاست خیلی شبیه به این کار هست. 공작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문양, 우리가 찾는 입수 쌍조문이었습니다. 나무를 사이에 두고 두 마리 새가 마주보는 문양은 이란 카펫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문양이었습니다. 이란 카펫에 있는 문양은 경주 석조 유물에 새겨진 문양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란 쪽에 페르시아 쪽에 그런 문양을 가진 유물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거는 그 벽장식 재료 같은 데서도 나타나고, 그건 이제 연주물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직조물에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페르시아 카펫의 명성은 쿠시나메의 배경이 됐던 신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라 때 구수와 탑 등으로 불렸던 카펫은 임금이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사용을 금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탑등이라든지 그런 그 것들을 금한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금한다는 건 그게 사치품으로 고급 물품인데 그 탑등이 뭐냐? 그건 아마도 페르시아 계통의 카펫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서역 문화가 신라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신라 왕은 잔치를 마련하고 페르시아 왕자를 황금 옥좌에 앉혔습니다. 옥좌 위에는 장미와 찔레꽃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프와 피리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 낙수의 로스탐에도 페르시아와 신라가 서로 왕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조가 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 황제와 신하들을 새긴 것인데요.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경주 괴롱 앞에 있는 무인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مجسمه شخص کره‌ای رو که در اینجا می‌بینیم به لحاظ سربند و لباس و چوبی که در دست گرفته و فرم و استایل ایستادن بسیار شبیه به مجسمه بهرام پادشاه ساسانی. بهرام که دور سرش یک هدبند داره، یک نوار که ما تو فارسی میگیم دیهیم داره که و همچنین آرایش ریش و بعد لباس و این فرم چین‌های لباس که این چین‌ها رو روی اون لباس هم به خوبی میتونیم ببینیم. 높은 코와 깊은 눈을 지닌 얼굴도 비슷하고 손에 칼이나 몽둥이를 쥐고 있는 모습과 옷의 주름이 매우 비슷합니다.
왕의 휴식과 사신들의 영접을 위해 지었다는 체헬 소툰 궁전. 왕이 사신을 환영하는 잔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린 그림인데요. 연회에서 흥을 돋우는 이 악기들이 세계로 퍼져나간 또 하나의 페르시아 문화입니다. 페르시아의 기원을 둔 악기들은 모양과 이름은 다르지만 한반도에까지 건너왔습니다. 페르시아 악기들이 내는 소리는 어떨지 전통 악기 연주단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악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악기들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아리랑 연주를 부탁해봤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서. وحدتی رو من از این موسیقی احساس کردم که باعث میشه همه با همدیگه اینو بخونن و اینکه در اوج ساده بودن یه زیبایی خیلی خاصی داشت. موسیقی شما که ما الان برای تجربه‌مون اجرا کردیم احساس عشق و انسان دوستی من داشتم و خیلی حرکت و هیجان قشنگی درش نهفته بود. 페르시아 문화가 실크로드를 따라 신라에 전해진 경로는 쿠시나메의 페르시아 왕자 압틴의 여정과 비슷한데요. اینها همه نشانه رد پا و تأثیر و ارتباط تاریخی و افسانه‌ای است که میان ایران و کره به خصوص از پایان دوره ساسانی برقرار میشه و ما از 1400 سال قبل این ارتباط خیلی نزدیکتر بین دو فرهنگ شاهد هستیم. 페르시아 왕자가 최후의 망명지로 선택한 신라. 이 세상의 모든 군사들이 공격한다 해도 산 때문에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신라 백성들은 두려울 게 없고 다른 이들과 싸움을 벌일 일도 없습니다. 사막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바실로는 워낙에 견고한 땅이고 난공불락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주 풍요롭고 물자가 풍부하고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심지어 당시 세상을 호령을 하던 자호크와 자호크를 따르는 세력들조차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난공불락의 땅이 바실로였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테이후르였습니다. 신라왕 타이후르는 나라를 잃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페르시아 왕자 압틴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신라왕 타이후르는 페르시아 왕자 압틴을 궁전으로 데려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곳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신라는 골목마다 꽃과 음악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압틴 왕자는 아름다운 신라 여인들의 모습에 반합니다. 바실라 여인들은 마치 삼나무와 같이 늘씬한 몸매, 얼굴은 달과 같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보아왔지만 바실라 여인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밝은 태양보다 더 흠잡을 데가 없으며 마음을 빼앗는 정원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압틴 왕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파라랑 공주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공주와 결혼하는 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체 높은 귀족들은 수치와 적개심 때문에 이방인 남자에게 딸을 주지 않았다. 이방인 남자의 마음은 항상 슬프고 우울하여 누구에게나 서러움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페르시아 왕자 압틴은 뛰어난 지략으로 신라 공주 파라랑과의 결혼에 성공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이룬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는 신라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왜 수많은 나라들 중 저 멀리 동쪽 끝에 있는 신라를 선택한 것일까요? 이란 고원의 척박한 땅에 터전을 잡은 페르시아인들에게 신라는 모든 것이 풍족한 이상향 그 자체였습니다. 이슬람 문헌들에도 신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라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다양한 노랫소리가 들리고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신라에는 금이 아주 많아서 계목걸이까지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라에 가면 행복해서 아무도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کشوری است که نعمت فراوانی داره، طلای زیادی داره، مردمانش در کمال آرامش و صلح و نعمت زندگی میکنن، طبیعت بسیار زیبایی داره. سرزمین سیلع شبیه یک یوتوپیا یا مدینه فاضل است. 신라 공주 파라랑과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페르시아 왕자 압틴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란행을 결정합니다. 신라 왕은 딸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노련한 항해사를 페르시아 왕자에게 붙여줍니다. فراوان بر این راه بیرون شده است، همانا که 10 بار افزون شده است. جز او کس نداند مر این راه را، همو بتوان برد مر شاه را. 페르시아 왕자 압딘은 신라 왕 타이후르의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신라에서 출발한 페르시아 왕자 압딘 일행은 바닷길을 통해 페르시아만에 도착합니다. 울산항을 출발해서 중국 양주나 항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광주까지 이제 합류한다면 광주에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는 익숙한 항로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페르시아만까지 가는 루트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만에 도착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육로를 따라서
이제 종착지인 카스피해 해까지 간 걸로 한 14개월의 이제 여정이니까 그 당시 여정과 비교해 봐도 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항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르시아만에 도착한 페르시아 왕자 압틴 일행은 육로를 통해서 이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란 중부에 위치한 메이보드는 일찍부터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카라반사라이는 상인들의 숙박소로 당시 생활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공간은 여름에 사용하던 숙소였습니다. صد غرفه داخل کاروانسراست که هر غرفه یه قسمت به نام شومینه داره که محل طبخ غذاشون بوده. بعد هر غرفه یه قسمت به نام تاخچه داره یا تقا بهش میگفتن. اینجا محل نگهداری وسیله هاشون بوده که وسیله رو داخل اینجا نگه می‌داشتن. می‌خواستن مصرف کنن یا استفاده بکنن استفاده می‌کردن. 건물의 안쪽은 겨울에 사용하던 숙소였습니다. 현재는 여행객들을 위한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곳은 사람들이 쉬는 공간인 동시에 사막 생활의 귀중한 재산이었던 말과 낙타가 함께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지금도 낙타를 메어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اتاقای اینجا بیرون استفاده می‌کردن. 페르시아로 돌아온 쿠시나메의 압틴 왕자 일행도 이곳에서 여독을 불지 않았을까요? 이곳 메이보드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던 곳으로 실크로드 길목에서 상인들끼리 소식을 주고받는 거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자 압틴도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곳에서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요? 페르시아 왕자 압틴이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아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현재 이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전 매장지로 유명한 카스피에 위치한 항구 도시 아몰은 이란 사람들에게 휴양지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유독 많이 보입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 왕자 압틴 일행이 바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اینجا در واقع زادگاه آبتین و فریدون نیز بوده. آبتین بعد از اینکه از چنگ ضحاک فرار میکنه و به سمت شبه جزیره کره میره که در متون جغرافیایی ما به اسم بسیلا، سیلا یا شلاب هستش. در اون قسمت هستش که با کمک فرمانروای شبه جزیره کره یا بسیلا به اسم تیهورشا اون رو کمک میکنه که تا بیاد به سمت ایران. 이 지역은 예로부터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생활터전입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뱃길을 통해 아주 먼 나라 신라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بخش دوم داستان مربوط به اواخر دوره ساسانی است. فرض من بر اینه که
اولین بار اوضاع جغرافیایی و فرهنگی کره توسط دریانوردان ایرانی در دوره ساسانی به فرهنگ ایران منتقل شده. 험난한 여정 끝에 그리운 고향 페르시아로 돌아왔지만 압틴 왕자에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침략군인 아랍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아야 하는 중대한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압틴 왕자 일행은 이곳 마을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내일을 도모하고 있던 압틴 왕자는 어느 날 장차 태어날 후손에 대한 꿈을 꿉니다. 폐하의 후손 중 하나가 옥좌에 앉게 되며 백성을 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의 왕관은 태양처럼 빛날 것이며 그의 지식으로 세상은 갑옷을 입은 듯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 뒤 파라랑 공주는 아들 페레이둔을 낳게 됩니다. 페레이둔은 이란 설화에서 민족 영웅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بیاهو یکی بچه آمد ز ماه چه ماهی که روشن کند تاج و گاه ز رویش سراپرده شد لاله رنگ ز فرش فروزان شده کوه و سنگ 이란 사람들은 페레이둔이 이곳 아몰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마을 주변에는 페레이둔의 이름을 딴 지명이 많습니다. ما در شهر آمل و در حومه و اطراف مازندران محلات و در واقع اماکنی داریم که با نام فریدون گره خورده، با نام فریدون محله یا فریدون کو که در قسمت کوهستانیه و این نشون میده که در واقع زادگاه فریدون در قسمت‌های کوهستانی و در واقع جلگه‌ای مازندران بوده. 훗날 페레이둔은 조국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아랍의 침략자인 자하크를 체포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민족 영웅 페레이둔은 아버지 압틴과 선조들의 바람대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고 왕위에 오릅니다. 결국은 아랍 출신의 폭정자를 물리치고 페레이둔이라는 영웅이 결국 등장한다.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들이 강조하는 것은 페르시아 민족 정신의 부활이에요. 사실 그 651년에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 페르시아인들은 너도나도 아랍어를 즐겨 쓰고 자신들의 전통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페르시아 정체성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왜 페르시아 사람들은 쿠슈남에 신라를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페르시아인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알게 된 신라는 그들이 꿈꾸던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라 여인들 중에서도 으뜸이며 고귀한 핏줄을 가진 신라 공주 파라랑이 페르시아 왕자 압틴의 아내이자 영웅 페레이둔의 어머니가 됩니다. 쿠시나메에서는 그럼 페레이둔이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그래서 이 작가는 페레이둔을 신비의 섬인 바실라 출신의 파라랑 공주의 핏줄을 타고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슬람 세계에서 동경하던 섬 바실라 그리고 그 바실라의 공주인
파라랑의 핏줄을, 즉 파라랑의 아들로 페리둔이 태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요소를 바실라라는 데서 모티브를 찾아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패망한 이래 그 영광의 역사를 되돌리는 일은 이란인들에게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이란인들은 신화와 역사를 결합해 대서사시 쿠시나메를 만들어냈습니다.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사산조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강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또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화됐지만 그 자기 전통적인 문화와 종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쿠시나메라는 것은 이슬람 시대 때 잃어버리기 쉬웠던 이란 본래의 모습과 전통과 역사적 정통성을 깨우치고 이것을 개성하려고 하는 이란 지식인들의 고뇌 또 이란 사람들의 그런 오랜 열망이 이제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보여지죠. 페르시아 대서사시 쿠시나메는 이란과 우리나라의 오랜 인연을 알려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사랑 이야기. 그 흔적을 찾아 떠났던 긴 여정을 이제 끝냈습니다. 1000년 전 신라와 페르시아는 이미 교류하고 있었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 설화에 신라 이야기를 합쳐 쿠시나메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페르시아 왕자가 전해준 신라 이야기. 그 감동은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게 애기 의자거든요. 이렇게 지방 흡입은 몸매 조각술이 아닙니다. 주세요.